안녕하세요. 정성일 건설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네, 가상화폐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엄청 유명한 사업가도 개가 그려져 있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수익을 올렸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도 접하긴 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제 가상화폐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 하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그리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을 해서 해킹을 막는 그런 이제 구조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만약에 맡겼다라고 하면 그 우리에 대한 정보들, 제가 얼마를 맡겼고 제 개인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보통은 요즘에는 다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은행의 중앙 서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앙 서버에 다 들어가 있는 정보들은 나중에 해킹이 통해서 만약에 외부에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해킹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보안이 잘 되어 있겠지만은 해킹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중앙 집권식의 어떤 이런 이제 정보들을 만약에 다 누군가한테 다 분산을 시켜놨어요. A, B, C, D 다 여러 군데에서 분산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검증값들을 가지고 한 3, 4명 정도의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정보를 똑같이 뿌렸는데 한 명이 갖고 있는 정보가 A라는 정보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9명이 갖고 있는 정보가 B라고 정보라고 하면 B 정보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정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 정보를 신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블럭에 대해서 이렇게 일련의 체인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런 이제 기술들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은 이 가상화폐에만 적용이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 거죠. 그리고 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물류 또는 무역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물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우선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물품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출자는 계약된 내용대로 물건을 생산해서, 그리고 이제 선사라든지 항공사에다가 부킹을 해서 그 계약된 내용의 물건들을 어디로? 수입자한테 보내는 이제 절차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수입자는 계약된 내용대로 물건을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하단에 나와 있듯이 신용장 방식이든 또는 TT, 전신환 송금 방식이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수출자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업무들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면 무역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 구조상에서는 보시다시피 많은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통 무역에는 3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물의 흐름, 두 번째가 환의 흐름, 세 번째가 다큐의 흐름, 서류의 흐름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서류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보통 크게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들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을 통해서 계약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의 운송 정보,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는 데서의 결제 정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품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 물품이 어떤 건지, 다음에 물품의 가격이 뭔지, 다음에 물품의 스펙은 뭔지, 중량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서류상에 나와 있죠. 어디 있냐면 상업서류,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는 상업서류, 그리고 패킹 리스트라는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관련 정보는 운송 수단이 뭐 배로 하는지 또는 항공기로 하든지 또는 뭐 선적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BL이라고 하는 서류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통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품에 대한 HS 코드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관세율은 어떻게 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되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고 그죠? 이런 이제 정보들이 수입 신고서라든지 또는 이제 세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이제 수입 통관할 때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 서류들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관 관련돼서 이런 서류 형태로 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결제와 관련해서는 그죠? 신용장 방식으로 하든 TT 방식으로 하든 그러면 신용장이 필요하든 또는 이제 송금을 위한 뭐 송금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물류의 정보들이 서류의 형태로 그리고 각 이제 SCM의 파트별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단계별로 이 서류들이 전달되면서 그죠? 이렇게 정보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단계에 있는 이제 SCM의 어떤 한 당사자들은 정보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결제 같은 부분에서는 이메일을 이렇게 결제 요청을 했던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메일 자체가 해킹이 돼가지고 다른 계좌 쪽으로 그죠 송금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결제 사고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서류로 움직이는 이런 정보들을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모든 SCM 당사자들이 골고루 다 나눠서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되는 부분들이 아마 블록체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청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에서부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통관 및 무역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이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물품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데이터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무역은 이제 수출과 수입 그러니까 즉 상대 국가와 우리가 수출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자와 상대 국가의 수입자 간에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 국가와의 정부 기관에서의 또 정보의 교류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허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쪽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상거래 파트에서 그다음에 수출 통관 쪽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물류 공급망 사슬에 있는 각 당사자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다양한 정보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단계별로 이제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유화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정보 부분들도 쉽게 누구나 한 파트만 한 당사자만 뚫게 들어가면 해킹이 되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들을 항상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각 SCM 파트별에 이제 평등하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그 정보 제공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파트에서 창고에 넘어가고 이게 다시 특성업체로 넘어가고 특성업체에서 관세청에서 뭐 이제 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통관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택배를 통해서 내륙 운송으로 넘어가는 이런 하나의 단계별의 어떤 정보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차단하고 집중화되고 있는 또는 단계가 지날수록 이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이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수평 분산 구조 형태로 이제 바꿔 나가겠다라는 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이제 물류 쪽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잘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 왜냐하면 다양한 이제 당사자들이 우리 이제 물류 쪽에 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당사자들의 모든 다 합의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는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
또는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저희 물류 또는 무역에서 발생되는 어떤 정보들은 결국은 모든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수평 분산 구조로 되고, 그리고 모든 이제 당사자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쉽게 접근을 해서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가상화폐에만 꼭 사용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물류 또는 무역 쪽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잘 이제 유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의 무역과 물류의 어떤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업무를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